강원도 산골 마을. 박철수 할아버지는 10년째 매일 아침 산에 오릅니다. 유일한 동반자는 10살 진돗개 백구. 그런데 오늘 백구가 이상합니다. 백구야, 비켜. 산에 가야지. 백구가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할아버지 바지를 물어뜯으며 울부짖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틀째, 사흘째, 백구는 계속 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강제로 산에 올랐어요. 백구가 줄을 끊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할아버지를 이끌었죠. 백구는 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박철수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인구 287명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73년을 살아온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이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기상에 6시 정확히 뒷산 계족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10년째 변함없는 루틴이었죠. 백구야, 오늘도 가자. 유일한 동반자는 10살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세가 넘은 노견이었어요. 하얀 털에 군데군데 회색빛이 섞였고 뒷다리도 예전만 못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백구가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을 벽처럼 세우고 문을 막아선 거예요. 이놈아, 비켜. 산 가야지. 할아버지가 백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낑낑거리며 할아버지 등산복 바지를 물어뜯기 시작했죠. 이놈아, 미쳤나?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을 안 들은 적도, 옷을 물어뜯은 적도 없었죠. 백구가 울부짖었습니다. 처절한 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아픈 거냐? 할아버지가 백구 몸을 만져봤어요. 열도 없고 다친 데도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낑낑거리며 현관문을 막았어요. 즉, 할아버지는 결국 등산을 포기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백구를 쳐다봤죠. 백구는 할아버지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귀도 쫑긋 세우고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철수 형님, 오늘 산 안 가셨어요? 등산로에서 못 봤는데. 백구가 이상해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백구를 봤어요. 백구가 왜요? 아픈가?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막더라고. 산 가지 말라는 것처럼. 김씨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에이,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백구도 이제 10살인데. 할아버지도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할아버지가 등산복을 입고 현관으로 갔어요.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또 문 앞을 막았습니다. 백구야, 제발 좀. 할아버지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더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 바지를 물어뜯고 앞발로 할아버지 다리를 긁었어요. 울음소리도 어제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백구야, 뭘 알고 있는 거냐?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또 산행을 포기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구군에서 초등학생 3명이 실종된 지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산과 계곡을 수색 중이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실종이라고? 화면에 아이들 사진이 나왔어요. 12살 남자아이 둘, 11살 여자아이 1명. 모두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죠. 5일 전 오후 2시경 계족산 등산로 입구에서 목격된 후 행방불명. 할아버지가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백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귀가 쫑긋 서 있었죠. 설마. 할아버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백구가 뭘 알고 있든 더 이상 산에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산이었어요. 미안하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마당 기둥에 백구를 묶었습니다. 튼튼한 노끈으로 2바퀴를 감았어요. 백구가 발버둥 쳤죠. 나 금방 다녀올게. 괜찮아.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죠. 평소보다 30분 늦은 6시 30분이었어요. 산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죠. 10분, 20분, 30분. 숨이 찼습니다. 73세 노인에게 산행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산에 오르며 단련된 달이었죠.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헥헥헥.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봤어요. 백구였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목에는 끊어진 노끈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줄을 끊고 온 거였죠. 백구야, 어떡해.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지나쳐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등산로가 2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었어요. 오른쪽은 평소 할아버지가 가던 길, 완만한 경사의 안전한 코스였죠. 왼쪽은 샛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해서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었어요. 백구는 왼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저긴 못 가는 곳이야. 위험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왼쪽 샛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 할아버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애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죠. 그냥 부탁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자는 거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백구가 한번 짖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믿었어요. 알았어. 가자. 할아버지가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어요. 꼬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빠르게 걸었죠. 샛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돌부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숨이 찼습니다. 백구야, 잠깐만.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의 의지에 뒤를 따랐죠.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 20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구가 멈춰섰습니다.
낭떠러지 절벽 앞이었어요. 헉! 할아버지가 헐떡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절벽 아래 15m 깊이의 계곡.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백구가 짖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절벽 끝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3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어어.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꺼냈죠. 여보세요. 119입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119 신고를 마친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백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앉았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가 할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를 보는 순간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그 폭우 치던 밤이 10년 전 2015년 6월 할아버지는 63세였습니다. 아내 박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때였어요. 폐암 말기였죠. 병원에서 6개월이라 했지만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죠. 괜찮아. 기다리면 나도 곧 갈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어요. 3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아들 박민수는 장례식에 왔다가 이틀 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30세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죠. 아버지, 저 좀 돈 빌려주실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전부를 줬어요. 2천만 원이었죠. 이게 내 전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죠.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밤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취해야 잠이 왔어요. 취하지 않으면 아내 생각,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여보, 나도 이제 곧 갈게요.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약을 모아놓고 쳐다봤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웠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요란했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3번째 병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뒷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개 우는 소리 같았어요. 뭐야?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켜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더듬으며 소리나는 쪽으로 갔죠. 된장독 뒤였습니다. 그곳에 새끼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갓 태어난 듯한 새끼였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뜬 것 같았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끼가 떨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운 거였죠.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미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어디 갔어? 대답은 없었어요. 비만 쏟아질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새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졌구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버려진 것.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른 수건으로 새끼를 닦아줬습니다. 털을 말려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죠. 괜찮아. 괜찮아. 중얼거리며 새끼를 돌봤습니다. 새끼는 할아버지 손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워서 접시에 부었어요. 새끼 입에 우유를 묻혀줬죠. 새끼가 우유를 핥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너도 혼자구나. 새끼가 할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였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가슴 속에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3달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우리 같이 살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새끼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손을 또 핥았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새끼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새끼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돗개였어요. 털이 새하얗게 하얀 녀석이었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백구. 이제 내 이름은 백구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흰개 백구. 백구야, 잘 부탁한다.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백구의 삶이 시작됐어요. 백구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달, 2달, 3달. 어느새 할아버지 무릎까지 오는 크기가 됐죠. 할아버지는 백구 덕분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밥 줘야지. 백구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바쁘게 살았어요. 바빠야 생각할 틈이 없었죠. 백구는 똑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앉아 하면 앉고 기다려 하면 기다렸죠. 착한 애, 우리 백구.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백구가 있었어요. 백구야, 산 갈까?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첫 등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계족산에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백구가 옆에 있으니 괜찮았죠. 백구야, 천천히 가자. 백구는 할아버지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할아버지 옆이었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이제야 좀 괜찮아졌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가 할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백구는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이제 늙었어요. 뒷다리가 불편했고 귀도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지켰죠. 할아버지도 늙었습니다. 73세가 됐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죠. 하지만 둘은 여전히 함께였어요. 아침마다 산을 올랐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10년째 소식이 끊겼죠.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백구가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멍.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거였죠. 하늘에서 구조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헬기가 가까워졌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헬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구한 거야. 내가. 백구가 할아버지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 10년 전 그날 밤 할아버지를 살린 바로 그 감촉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헬기에서 구조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백구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기다리는 가족이. 할아버지에게도 한때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죠. 12년 전 일이었습니다. 2013년 봄. 할아버지는 61세였어요. 이미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아내 순자도 살아있었죠. 외아들 박민수는 33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선은 26살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던 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첫인상은 밝고 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민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첫 손자였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답했어요. 준호요. 박준호. 좋은 이름이네.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이었죠. 준호야, 할아버지다. 손자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옆에서 웃었어요. 여보, 손자가 당신 닮았어요. 그래요? 눈이 똑같아요.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61세에 본 첫 손자였어요. 첫 손주라 그런지 더 소중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힘들어했습니다. 산골 생활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강원도 양구는 너무 외진 곳이었죠. 시골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들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들은 거였죠. 조금만 참아. 내가 돈 좀 모으면 서울로 갈게. 아들이 달랬습니다. 33살 아들은 이미 사업 실패를 2번 겪은 뒤였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언제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미선아.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산골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준호가 18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2014년 가을, 할아버지는 62살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준호를 돌보고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밭으로 뛰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괭이를 던지고 달려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미선이가 준호 데리고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집으로 뛰어갔어요. 며느리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전화기로 달려갔어요. 며느리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이 거기 갔습니까? 미선이요? 우리 집엔 안 왔는데요. 준호는요? 아기는요? 몰라요, 우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일터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상황을 듣고 아들은 주저앉았어요. 우리 준호. 아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요? 서울 가자. 친정집부터 찾아보자.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와 아들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주소를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도봉구 쌍문동 낡은 빌라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죠. 며느리 어머니였어요. 미선이 어딨습니까?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여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모른다니까요. 여기 안 왔어요. 준호라도 봤습니까? 18개월 된 아기요. 아기? 몰라요.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막았어요. 제발이요. 손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안 왔다니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은 빌라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오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18개월 된 손자를 며느리가 데리고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면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손자가 친정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가족 간의 일이에요. 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 동안 서울을 헤맸어요. 며느리가 일했던 식당, 친구들 집,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죠. 하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들은 폐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미선이를 서울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35의 아들은 매일 울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양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2달 만에 다시 서울로 떠났어요.
아버지, 저 준호 찾아야 해요. 그래, 찾아라. 꼭 찾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들은 떠났고 소식이 끊겼어요. 할아버지에게 남은 건 준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찍어준 마지막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빌었어요. 준호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2015년에 세상을 떠났죠. 아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돈을 빌려가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손자도 아들도 아내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죠. 할아버지,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거예요. 모두 살아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백구가 할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백구야, 저 아이들은 가족한테 돌아가겠구나.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어딘가에서 12살이 됐겠구나. 잘 살고 있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환자 3명 확인. 모두 의식 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구도 귀를 쫑긋 세우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생존자 확인. 헬기 투입 요청합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벽 끝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아래를 봤어요. 15m 아래 바위 위에서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대원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들것을 펼치고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뒤로 물러나 계세요. 위험합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백구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10분쯤 지났을 때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였어요. 구조용 헬기가 절벽 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절벽 위 공중에 떴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할아버지 모자가 날아갈 뻔했죠.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헬기에서 윈치가 내려왔습니다. 긴 줄에 매달린 구조 바구니였어요. 구조대원이 바구니를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죠.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5분, 10분, 15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목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게 6시 30분이었으니 2시간 가까이 지난 거였죠. 첫 번째 환자 올립니다.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윈치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구조 바구니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황색 담요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목을 빼고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구조 바구니가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응급구조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의식명료, 맥박 정상, 체온 35.2도. 응급구조사가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다리 골절 의심, 즉시 병원 이송. 아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응급구조사가 다독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짧은 머리, 동그란 얼굴. 들것이 헬기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헬기는 잠시 착륙했다가 아이를 싣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환자 올립니다. 다시 윈치가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렸어요. 백구도 귀를 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죠. 10분 후 두 번째 바구니가 올라왔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1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가 흩어져 있었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의식명료, 탈진 증세, 경미한 타박상. 여자아이도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하늘을 봤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곧 엄마 만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응급구조사가 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번째 아이도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헬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 번째 환자, 마지막입니다. 윈치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백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절벽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래, 백구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래만 보고 있었죠. 윈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어요. 구조 바구니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3m, 1m. 바구니가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바구니에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아이였습니다. 12살쯤, 까만 머리, 하얀 피부, 그리고 그 눈. 할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눈은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거울로 보던 눈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눈이었어요. 그리고 12년 전 18개월 된 손자 준호의 눈이었죠. 설마. 할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만 쳐다봤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있음, 맥박 정상, 우측 발목 골절. 아이를 들것으로 옮겼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멍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뒤로 물러나 계셔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못했어요. 아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이마에 작은 점.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12년 전 아기였을 때 확인했던 점이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 곁으로 가서 아이 손을 핥았어요. 아이가 백구를 봤습니다. 작게 웃었어요. 착하네. 아이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백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떼며 일어섰죠. 알겠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구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개가 구했어. 백구가. 아이가 백구를 봤어요. 고마워, 백구야. 백구가 한번 짖었습니다. 멍. 들것이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 아이 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12년 전 18개월이었던 아기. 지금은 12살 소년이 된 아이.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새 아이를 모두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백구야, 그 아이가 준호일까?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짖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저 아이가 준호인 걸 알았니?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죠.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술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발견하셨는지. 아, 네. 할아버지는 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는데 오늘 개가 이상하게 굴어서.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흘 동안 백구가 등산을 막았던 일, 오늘 아침 강제로 산에 왔던 일, 백구가 샛길로 데려간 일.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개가 실종 아동을 찾다니. 백구가 영리한 개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영리한 게 아니야. 백구는 알았던 거야. 저 아이 중 한 명이 누군지. 진술을 마친 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 아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냥 백구를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 주소입니다. 나중에라도 들러주세요.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양구성심병원 응급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헬기도 떠났고 사람들도 하나둘 내려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절벽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백구만 옆에 있었어요. 백구야.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지? 그 아이가 준호라는 걸.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12년 만인데.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봤어요. 양구성심병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준호라면, 만약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떨렸습니다. 백구야, 우리 가볼까? 백구가 일어섰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확인해야지. 할아버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앞장섰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만이구나.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앞으로 걸었어요. 마치 서두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양구성심병원은 할아버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마을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할아버지는 오후 2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백구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병원에는 걔를 데려갈 수 없었으니까요. 백구야,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올게. 백구는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병원 현관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내데스크로 갔어요. 오늘 아침에 구조된 아이들 병실이 어디인가요? 아, 계족산 실종 아동들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 303호, 304호입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한데요. 제가 구조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간호사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게 키우시는 할아버지시군요. 뉴스 봤어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짜 준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는 걸까?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302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죠. 실종 닷새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새 아이는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어요. 303호.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민. 여자아이 병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지나쳤습니다. 304호.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패를 봤어요. 박준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호. 할아버지 손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노크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안도의 빛이 가득했죠. 할아버지와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알아봤습니다. 12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 김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아버님, 어떻게?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침대 옆에 섰어요.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할아버지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이마에 작은 점. 아들 민수에게도 있던 점이었죠. 그리고 귀. 왼쪽 귀가 오른쪽보다 살짝 작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들 민수도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준호 맞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 이름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와 아이 사이를 막으려는 듯이 아버님, 제가 설명을 12년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찾았어.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면서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준호가 맞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너 아기 때 안아봤던 할아버지.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거야. 넌 너무 어렸으니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살아서 여기 있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죠. 아버님께서 준호를 구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백구가 구했어. 백구요? 우리 집 개야. 흰 진돗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착한 개요. 제 손 하야준.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백구가 너를 찾았어. 며느리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봤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준호가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준호를 봤어요. 다쳤니? 많이 아프니? 발목이 좀. 근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골절이래요. 수술은 안 해도 되고 깁스만 하면 된대요.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아빠는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7년 전 소식이 끊겼어요. 생사도 모릅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계셔.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아,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아버님, 며느리가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준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또 올게. 네, 할아버지. 준호가 작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12년 만에 손자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찾았소. 준호를 찾았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 덕분이요. 백구가 찾아줬어.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백구만 있을 뿐. 백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이제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2년간의 이야기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손자를 찾았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처음부터 해. 12년 전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어요. 12년 전, 제가 준호를 데리고 나간 날,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 있었어요. 26에 준호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랐는데 산골은 너무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준호만 돌봤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매일. 그래서 도망친 거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묻는 거였죠. 네. 쪽지 남기고 준호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친정 갈까 했는데 어머니가 문전박대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면서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호 안고 거리를 헤맸어요. PC방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돈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준호는 계속 울었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기라면 준호를 잘 키워주겠지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낫겠다고. 저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긴 거야? 아니요. 맡긴 게 아니라 며느리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버렸어요. 고아원 문 앞에 준호를 두고 도망쳤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다니. 준호 담요에 싸서 놓고 쪽지 하나 남겼어요. 이 아이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뛰어서 도망쳤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 월급 120만 원.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어요. 준호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후회가 밀려왔어요. 매일 밤 꿈에 준호가 나왔어요. 울면서 엄마 부르는 꿈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째 되던 해 2017년. 참을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고아원에서 뭐래? 준호는 1년 전에 입양됐다고 했어요.
입양? 네. 서울에 사는 부부한테요. 40대 부부였대요. 아이가 없어서 입양했다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입양됐다니. 입양 간 곳 알아냈어? 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찾았어? 사설탐정 고용했어요. 제 월급 전부 모아서요. 5년 동안 모아서 탐정 비용 냈어요. 며느리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찾았어요. 준호가 어디 사는지. 어디? 양구요. 여기 양구군 해안면.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양구? 네. 양부모님이 이곳으로 귀농하셨대요. 준호가 7살 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자가 6년 전부터 양구에 살고 있었다니. 차로 30분 거리에. 그래서 저도 이곳으로 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양구읍에 작은 식당 얻어서 일 시작했어요. 준호 학교 근처였어요. 준호를 만났어? 아니요. 만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서만 봤어요. 학교 끝나고 나오는 모습,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더라고요. 준호는 밝게 웃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거야? 네. 제가 나타나면 준호 행복이 깨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버린 엄마예요. 자격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양부모는 준호한테 뭐래? 진실을 말했대요. 준호가 10살 때 너는 입양된 아이고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고. 준호가 뭐래? 처음엔 충격받았대요. 하지만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처럼 사랑한대요. 입양이든 친자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에요라고 했대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착한 아이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야. 그렇게 6년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소풍, 몰래 가서 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저를 몰랐어요. 당연하죠. 18개월에 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종됐을 때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일 전 뉴스를 봤어요. 계족산에서 아이들 셋이 실종됐다고. 이름 중에 박준호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양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으로요. 뭐래? 놀라셨죠? 제가 6년 동안 양구에서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아셨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부모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준호 친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착한 사람들이구만.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준호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온 거야? 네. 양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준호한테 친엄마를 소개해도 좋다고. 준호가 원한다면요.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준호를 구해주시고. 정말 기적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백구가 준호를 찾은 거야. 백구요? 우리 집 진돗개. 10년 키운 개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나한테 등산 가지 말라고 막더니 오늘 강제로 따라와서 샛길로 데려갔어. 그래서 준호를 찾았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걔가?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알았어. 준호가 거기 있다는 걸.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혈연의 냄새를 맡았을까? 준호한테서 나한테서 나는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났을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한참 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냐?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12년 전이요. 제가 준호 데리고 나간 후로 못 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보셨어요? 1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 빌려가고 사라졌어. 그게 마지막이야. 그럼 지금은 생사도 몰라.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고. 아버님, 우리 모두 준호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준호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할아버지는 일어섰어요. 준호한테 가보자. 깨어 있을 거야. 네. 두 사람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4호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봤어요. 준호한테 뭐라고 할 거야? 며느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버렸다는 것, 12년 동안 후회하며 찾았다는 것. 준호가 받아줄까?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죠.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내. 준호는 착한 아이야. 이해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왔다. 준호야. 준호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엄마도 왔네요.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엄마시잖아요. 친엄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 6년 동안 양구에서 멀리서 지켜봐 줬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호 침대 옆에.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백구야, 준호 만나러 가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계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5분 후 허락이 떨어졌어요. 1층 로비에서만 10분 동안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양부모가 함께였어요. 할아버지는 양부모를 처음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였어요.
따뜻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호 양아버지입니다.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악수했어요. 박철수입니다. 저희가 인사드려야죠. 준호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어머니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백구가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휠체어에서 백구를 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백구다. 백구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호 앞에 앉았어요. 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마워, 백구야. 날 구해줘서. 백구가 준호 손을 핥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18개월 아기였던 준호와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였던 백구. 둘 다 자랐습니다. 준호는 12살 소년이 됐고 백구는 10살 노견이 됐죠. 하지만 둘은 서로를 알아봤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는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도 궁금했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수의사한테 물어봤어. 뭐래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만 배 예민하대. 특히 가족 냄새는 평생 기억한대.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개가 가족의 DNA 냄새를 구별한다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수의사 선생님 말이 백구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대. 그 냄새랑 비슷한 냄새를 절벽 아래서 맡았을 거래. 할아버지 냄새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랑 준호는 혈연이잖아. DNA가 비슷해. 그래서 냄새도 비슷한 거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백구가 준호를 할아버지 손자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어. 내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지. 그 냄새가 저 멀리 절벽 아래서 났으니까 백구가 알아챈 거야. 준호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우와, 대단해, 백구야. 백구가 준호 얼굴을 핥았어요. 양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에요, 이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지. 백구가 없었으면 준호 못 찾았을 거야. 준호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백구 몇 살이에요? 10살이야. 그럼 할아버지랑 얼마나 살았어요? 10년. 백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에 왔거든.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준호가 2살쯤 됐을 때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너보다는 늦게 태어났네. 준호가 웃었어요. 그럼 백구가 제 동생 뻘이네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백구가 준호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꼬리를 흔들며 양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태어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편하실 때 오세요. 꼭 같이 갈게요. 양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친손자니까요. 저희가 양육하고 있지만 혈연은 끊을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죠. 준호를 구해주셔서. 양어머니도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뵈어요. 준호도 할아버지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준호 필요하시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태어나면 백구 보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진짜요? 백구랑 놀 수 있어요? 그럼. 백구도 좋아할 거야.
백구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짖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백구가 좋대요.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선아, 너도 같이 와. 며느리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어요. 저도요? 당연하지. 넌 준호 엄마잖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양부모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봤어요. 미선 씨, 우리 다 같이 준호 가족이에요. 양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한테는 할아버지도 있고, 친엄마도 있고, 양부모도 있고, 가족이 많은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저 가족 맞네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데 10분이 지나 간호사가 왔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일어섰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간다. 빨리 나와라. 네, 할아버지. 또 와주세요. 그럼 백구랑 같이 올게. 약속이에요. 준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2년 만의 약속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백구가 옆을 걸었어요. 백구야. 할아버지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준호 찾아줘서.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넌 어떻게 알았니? 준호가 거기 있다는 걸.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걸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소? 준호 찾았어. 백구가 찾아줬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못 찾았어. 하지만 언젠가 찾을 거요. 꼭.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8개월 된 준호 사진이었어요. 12년간 간직한 사진이었죠. 이제 이 사진은 필요 없겠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저녁 6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 밥을 챙겨줬어요. 백구야, 많이 먹어. 오늘 수고했어. 백구가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아내 사진, 아들 사진, 그리고 준호 아기 사진. 여보, 우리 손자 찾았소. 할아버지가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이요. 백구가 기적을 만들었어. 백구가 밥을 다 먹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맙다. 백구가 할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포구 치던 밤, 뒷마당에서 떨고 있던 새끼개. 그 작은 생명을 구한 게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백구는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외로움에서 구했고, 절망에서 구했고, 죽음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찾아줬습니다. 백구야, 넌 내 은인이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나를 구해준 은인. 백구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나갔어요. 별을 보기 위해서였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백구야, 저기 별 보이지? 할아버지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중에 하나가 할머니야. 백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보고 있을 거야. 준호 찾은 거 고맙다고 할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준호 찾았다. 어디 있든 건강해라. 언젠가 돌아와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오랫동안 별을 봤어요. 내일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산에 갈 겁니다. 백구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준호도 함께 할 거예요. 퇴원하면 불완전한 가족이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준호, 며느리, 양부모. 혈연도 있고 혈연 아닌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야, 퇴원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준호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깁스는 한 달 더 해야 한다고 했죠. 양부모와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 댁에 먼저 들를게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준호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백구 보러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백구 보고 싶어요. 백구가 준호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가자. 할아버지네 집은 준호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해안면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웠는데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몰랐네요. 할아버지도 놀라웠어요. 나도 몰랐어. 준호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지. 차가 할아버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된장독이 줄지어 있었고 감나무가 서 있었죠. 우와.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멋있다. 낡았는데 뭐가 멋있어.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준호가 목발을 짚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어요. 여기가 백군의 집이구나. 준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대청마루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아라. 준호가 대청에 앉았습니다. 양부모와 며느리도 함께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박을 꺼내 썰었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수박이야. 먹어봐. 준호가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많이 먹어. 백구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좋겠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백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53년을 산 집인데. 하지만 혼자 계시면.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 있잖아. 그리고 이제 준호도 자주 올 거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언제든 와. 백구가 좋아할 거야. 양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수박을 다 먹고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안에 둘러봐도 돼요? 그래, 구경해라. 준호가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따라갔어요. 준호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된장독도 보고 감나무도 봤죠. 할아버지, 이 감나무 오래됐어요? 40년 됐어. 내 아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심었어. 준호가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빠 이야기 들었니? 네.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친아빠가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른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도 준호 보고 싶을 거야. 준호가 감나무를 만졌습니다. 아빠가 심은 나무네요. 그래. 그럼 저도 여기 뭔가 심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심고 싶은 게 있어? 네. 백구를 위한 나무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음 주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백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 이름 뭐로 할까요? 내가 지어봐.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백구나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좋아. 백구나무다. 준호가 소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백구야, 이건 내 나무야. 크면 여기서 쉬어. 백구가 소나무를 킁킁 맡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양부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할아버지와 준호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와 놀고 수박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깁스가 풀린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산에 갈 수 있겠네? 네,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준호와 백구는 함께 계족산에 올랐습니다. 양부모와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천천히 가자. 준호 다리가 아직 완전히 안 나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어요. 산길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여기가 백구랑 매일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 10년째 매일 아침 여기 와. 저도 이제 같이 와도 돼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백구도 좋아할 거야. 백구가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였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경치 좋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집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집이죠? 그래. 저기 감나무 보이지? 네. 우리가 심은 백구나무도 보여요. 준호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좋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야. 백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온했어요. 며느리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찾았으니까. 백구 있으니까. 민수는 아직도 언젠가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양부모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5명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백구, 양부모, 며느리. 불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없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5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리고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하산길 할아버지는 준호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럼 매주 올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백구가 2사람 앞을 걸었어요. 10살 노견이었지만 여전히 힘차게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며 생각했어요. 백구야, 오래오래 살아다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와 준호와 백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불완전하지만 행복한. 그리고 머지않은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돌아올 거예요.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